충격, K9 자주포 괴물로 변신 물결표. 포탑에 로봇을 적용한 최신형 전격 공개 물결표. 중국 반응. 최근 2조 원대 이집트 수출 계약이 성사된 국산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달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K-9A2 블럭 성능 개량 사업의 군 작전 요구 성능, ROC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와 전력화 시기 등도 확정합니다. 작전 요구 성능 등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돼 사업 예산이 책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K-9A2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9A1의 이른바 진화적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적용해 발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방식을 완전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9A1은 장병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어지는 장약 장전 도전 과정을 장병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타격할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포탄을 날려보낼 장약의 양을 조절해 발사관에 밀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장병들이 직접 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장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 장전 체계가 적용되면 포탄은 물론 장약 장전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척척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안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자동 발사 체계가 적용되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K9 2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괴물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포탄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적과 대치 상황에서 K-9A2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사시 사상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원이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시험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에는 사거리 연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개발될 사거리 연장탄을 탑재하면 현재 40km인 사거리는 5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군은 합참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27년쯤 성능이 개량된 K-9A2를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군은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이르는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개념 설계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년대 초쯤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K-9A3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향후 수출 시장에서의 국산 자주포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은 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 속도, 기동성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자동 발사 체계까지 갖출 경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괴물 K9 자주포 성능 개량한 모습은 육군은 2030년까지 야전군의 견인포를 치장물자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K9 자주포 양산을 완료하면서 1차 현대화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으로 K9A2에서 1형 개량형 자주포를 도입해 동부전선 야전군을 중심으로 운용 중인 KH-179 견인포를 치장물자로 돌리며 동원사단의 견인포 역시 K55A1 자주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북한군 포병의 10대 위협이 증대하면서 지작사의 군단 작전 수행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갖게 됐다. 북한군 포병 10대 위협은 기존의 자주포, 방사포, 스커드 탄도탄에 추가하여 KN-23 탄도탄, KN-24 에이테킴스, KN-25 초대형 방사포의 등장을 말한다. 이 같은 위협의 등장과 함께 지작사의 군단 포병여단 작전지역 규모는 60km x 120km로 사거리 70km 이상의 핵심 표적 타격을 요구한다. 군단의 기존 개량되지 않은 K9, A1 자주포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생존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사단 포병여단의 사정거리 32km 위 K5A1 자주포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30년이면 K5A1 자주포의 운용 수명이 45년에 이르며 자동화 및 무인화는 거리가 멀다. 현재 창정비를 통한 개량이 진행 중인 K9A1은 복합 항법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조종수 야간 잠만경, 보조 동력 장치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탄의 사거리는 40km에 머물러 있다. 최근 K9A1 이후에 K9A2 1형 자주포 성능 개량이 장기 소요 결정되어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K9A2 1형 개량은 무인 포탑과 원격 운용으로 사정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여 최대 54km 목표물을 타격하는 성능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북한군 포병의 10대 위협으로 K9A2 1형 개량 범위를 확대하여 52 구경장 포신을 58 구경장 포신으로 교체하고 활공탄을 도입하여 100에서 130km 위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K9A2 2형 계획이 등장했다. K9A2 2형은 아직 획득 소요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K9A2에서 1형 개량과 차기 자주포 개발 사이에 계획되고 있다. 육군은 K9A2에서 1, 2형 개량형 자주포를 신규로 도입해 군단의 K9A1 자주포를 대체하며 이것을 다시 전방사단의 K5A1 자주포를 밀어내는 화력 증강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방사단에서 내놓은 사정거리 32km 위 K5A1 자주포는 동원사단의 KH-179 견인포를 대체하는 것이다. 동원사단의 평시 동원훈련을 견인포로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주포 전역자들이 병력 동원 시 즉각 전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전부대의 K9A2 2분의 1형 자주포 개량형의 추가 소요는 당연하다. K9A2 2분의 1형 자주포 개량형의 추가 획득으로 KH-179 견인포를 완전 대체하여 치장물자로 전환하는 계획은 북한 포병의 새로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핵심이라 하겠다. 군 당국의 차질 없는 계획을 기대한다. 3. 창원 2사 창원시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경남 창원시는 18일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STX 엔진 주식회사 과체계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화디펜스 등과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으로 주식회사 한화디펜스와 STX 엔진 주식회사는 소요 품목 발굴과 개발 기술, 지역 기업 참여 등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발굴된 품목을 창원산업진흥원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창원 방산중소기업협의회와 자율형 방산미니 클러스터는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매칭에 협력한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2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들은 연료 분사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100%가 목표다. 이 사업으로 엔진부터 체계무기 일부 부품까지 200여 개 부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 및 엔진 제어 장치 부품 국산화 개발 선정은 2030년까지 수출 등 1.18조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5,000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7월 중 창원산업진흥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의 전문 인력을 통해 주식회사 한화디펜스 STX 엔진 주식회사 과체계기업 소요 발굴 회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원형 대중 소상생마켓과 연결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국산화 선정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국산화 개발을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방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복림동서 현장 행정 펼쳐 주민 간담회 개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위창구 복림동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허 시장은 사림동 마을교육공동체 사부작 함께를 방문한 데 이어 복림동 한들공원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부작 함께는 품앗이 육아와 돌봄, 문화활동 등을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는 사림동 주택지 내 쉬어가게라는 복합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 시장과 만난 주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동체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마을 단위 돌봄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방안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복림동 한들공원을 찾은 허 시장은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 현안 사업, 생활 불편 사항 등을 두고 대화했다. 특히 주민들은 복림동 마을교과서 출판과 마을 해설사 활동을 언급하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공공개방자원 검색 이용 편의 향상. 경남 창원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공유누리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 플랫폼이다. 이는 누구나 공유누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등이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공유누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6월 한 달간 공공개방자원 실태조사와 일제정비를 마치고 공유누리에 등록된 522개 공유개방자원을 수정 보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휠체어,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 총 40개의 신규 자원을 발굴해 창원시 전체 561개 공공개방자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창원시는 향후 시민 체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누리 등록 자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로 시민들이 쉽게 공유누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성훈 시정혁신 담당관은 시민 일상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공공개방자원을 더욱 확대하고 공유해 시민생활 속에 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